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주에 기사로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가 올라왔죠. 신세계에서 드디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 내 화성국제테마파크 부지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초 예상했던 것보다 토지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됐었던 과거가 있었죠.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그럴 단계 지난 사업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이 딱 예정된 날짜대로 착착 뭐 진행되면 좋겠지만 변수도 많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토지 계약 체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신세계 화성에서 비유동자산 토지를 취득 결정했다는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신세계 화성은요, 이마트 종속회사로서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신세계 프로퍼티와 신세계 건설이 지분 100%를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죠. 신세계 화성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목적에는 공동주택 및 관광 레저단지 개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총 면적은요, 322만 1,434제곱미터, 약 97만 4천 평이고, 그중 관광 레저 용지가 278만 9천 제곱미터로서 약 84만 3천 평,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가 43만 1천 제곱미터로서 약 13만 평 정도 됩니다. 취득 예정일은 2021년 3월 19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10%에 잔금 분할 납부로 진행이 되는데 잔금은 10년 동안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취득 금액, 취득가액을 좀 보면 8,669억 원 가량 됩니다. 약 8,67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제 테마파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취득가액은요, 지금 현재 이마트 자산 총액이 21조 947억 정도 되는데, 그거의 약 4.11%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취득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테마파크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제 테마파크 내에 공동주택 계획 관련해서도 따로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죠. 단순한 테마파크 아니죠. 네, 미니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건설에서 이날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해서 신세계 화성의 주식 19만 주를 95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는 공시도 발표가 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성 국제 테마파크라고 이제 검색창에 치면 연관 검색어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 관련주, 토지 계약, 신세계 화성, 신세계 건설 이런 연관 검색어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재테크 열풍이죠. 이럴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태되겠죠.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 개요 관련해서는 여러 유튜브 영상 포스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 127만 평, 사업비 4조 6천억 원 해서 4개의 테마로 구성된 테마파크와 호텔, 상가, 골프장, 그리고 공동주택까지 들어설 예정이죠. 또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된 내용 반영된 것도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국제 테마파크 부지 내에 공동주택 6,577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신설역인 국제 테마파크역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되었고요.
화성국제테마파크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좀 보면 2019년 2월 28일에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후 이제 많은 단계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토지 계약 체결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청에 이런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침 거듭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궤도 올라 뜻깊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내용을 좀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용진 부회장 측에 감사 서한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그동안 몇 차례 무산되는 등 부침을 거듭한 끝에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 추세에도 투자를 결단해줘서 감사하다면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것, 온 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감사 서한문을 정영진 부회장에게 보냈다는 보도자료도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본궤도에 올랐죠.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 새로운 서해축이라는 개발축의 거점, 그게 바로 송산그린시티의 미래 가치입니다. 진짜 이제 시작인 지역이죠.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의 모든 사업적 역량을 동원해서 만들겠다던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어떤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질까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관련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표 화성 테마파크엔 첨단 디지털 놀이기구가 가득할 예정이라고 하죠.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화성에 짓는 국제 테마파크에 가상현실, V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최첨단 놀이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부지 규모는요, 약 100만 평으로 용인 에버랜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롯데월드의 24배죠. 엄청난 규모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저는 용인 에버랜드 하루 가서 놀다 오면 정말 기진맥진했었거든요. 너무 넓어서. 근데 그 면적의 3배입니다. 정말 세계에 없던 테마파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죠. 화성에 생길 테마파크 이름 알고 계시죠? 스타포트라는 이름 있죠? 일반 놀이동산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디지털 놀이기구 등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테마파크로서 조성이 될 거고,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 그리고 VR, 인공지능 AI 기술 등 동원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IT 기술은 모두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단순하게 이제 놀이기구 탑승하고 오는 그런 테마파크가 아닌 정말 잊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게 신세계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죠. 그곳과 맞먹는 수준의 세계적인 미래형 테마파크를 세우는 게 신세계의 청사진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같은 세계 테마파크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형 테마파크로서 조성을 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신세계 화성 관계자가 한 번 타면 질리는 놀이기구나 전통적인 테마파크의 단점을 최대한 없애고 젊은 층인 MZ세대를 겨냥한 신개념 공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신세계는 국제 테마파크를 스포츠, 문화, 예술, 자연, 웰니스 등을 총망라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골프장, 리조트, 쇼핑몰, 주거시설,
아예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타필드도 생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 2019년에 있었던 비전 선포식에서 화성국제 테마파크를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세계 최고의 IP 컨설팅 도입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신세계그룹에서 디즈니월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해외 투자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죠.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인 신안산선 국제 테마파크역 신설역인 거 아실 거고요. 이를 통해서 바로 테마파크와 직결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종점인 송산역까지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곧 서울에서 국제 테마파크까지 40분 내에 오갈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공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1차 개장이 2026년 목표고 전체 개장은 2031년 목표입니다. 5년 뒤면 1차 개장한 화성국제테마파크에 가볼 수 있겠네요. 사실 스타필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죠. 그랬던 것처럼 화성국제테마파크도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신세계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기대 반, 우려 반이겠죠. 테마파크 야구단 사들이는 정용진표 유통 실험 통할까? 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이제 SK 야구단을 인수를 하면서 또 바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까지 계약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정용진 부회장의 말처럼 소비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직접 이 사업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이 오프라인 유통 침체 속에서 돌파구가 될지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지나갈게요. 그러면서 토지 매매 금액이 총 투자 비용인 4조 5천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신세계 화성에서 계약금 10%를 내고 잔금을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입 비용만으로 앞으로 1년에 약 780원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추진된 신세계그룹의 SK 와이번스 인수에도 신개념 쇼핑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정용진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나왔죠. 지난달 23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와이번스 구단 지분 100%를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랜더스가 됐죠.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야구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이 선보여온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야구장을 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장기적으로 돔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던 바 있는데요. 지금 동구장 건립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청라가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부지 내에 동구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연고지가 옮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신세계그룹에서 2024년 개장 목표인 스타필드 청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에 운동시설이 포함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SK 와이번스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스타필드 청라 같은 경우도 2세대 스타필드라고 해서 처음 적용되는 사업 모델입니다. 기존 스타필드에서 체험형 시설이 쇼핑몰, 손님 모으는 역할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을 했다면 스타필드 청라는 처음부터 테마파크 중심으로 설계된 대규모 복합시설로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유통업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든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법이죠. 지금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뿐만 아니라 야구단 인수 등 파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2026년 그리고 31년 전체 개장 완료되고 나면 정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송산그린시티 일대는 정말 천지개벽이 나겠죠.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만으로 1만 5천 명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 관광객 방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호재라는 거죠. 결국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화성 서부생활권 및 송산그린시티 주변 지역에 가져다줄 호재는 인구 유입인 겁니다.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가장 좋은 호재죠.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화성 국제 테마파크,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 남측 지구의 184만 평 자동차 산업 단지, 이런 모든 호재들이 우리가 투자한 곳의 가치를 바꿔줄 사업들인 거고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 정도 호재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성, 송산, 그리고 평택, 진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지역마저도 이제 마지막 타이밍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호재가 많은 곳일수록요, 함정도 그만큼 많아지는 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한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작정 호재만 믿고 아무 데나 투자하셨다가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호재만 쫓지 마시고 그 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입지에서도 어떤 좋은 입지를 골라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화성 국제테마파크 스타포트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